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9일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개별 종목 분석 한번 해봅시다. 오늘은 이제 테슬라를 또 들고 나왔는데 너무 잘 알지만 현재 테슬라에 배 빠져 계신 분들이 좀 많아서 많은 또 관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럴 때 한번 또 분석을 해야죠. 뭐 뻔한 이야기인데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합시다. 팔아야 하나, 견뎌야 하나. 저의 답은 결론은 박스권 트레이딩이다. 110달러 이하에 사서 200달러에 팔면 좋은 박스권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그러한 가격대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보고 종목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주가 추이를 보면 300달러 같은 게 이제 170달러, 178달러 뭐 이렇게까지 내려와 있는데 170달러가 무너지면 매수 영역은 확실하다. 눈 감고 사도 될 것 같아. 이건 이제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는 뭐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거의 바닥에 왔다. 지금 정도면 보초병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강하게 해봅니다. 그래서 동사에 대한 저의 결론은 170달러에 사서 200달러 박스권 트레이딩이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결론이죠. 네, 이 결론을 보시고 그 위에 사신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110달러 사서 200달러에 파는 박스권 트레이딩을 하면서 좀 손실을 줄이는 전략, 그러니까 추가로 더 매수해서 손실을 줄이는 전략도 나름 나빠 보이지 않는 전략인데 문제는 이제 환율이 빠지면서 이제 여러분들의 그 이익을 많이 토해내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동안 환율 때문에 많이 보전이 됐었는데 이 두 가지가 함께 이제 바닥에 온 것 같은데 환율도 우리 많이 빠져봐야 뭐 1250원, 1280원 정도 이 정도라고 치고 170달러에 오면 사서 200달러까지 견디는 전략 그렇게 나쁜 전략인 것 같지는 않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노이즈가 지금 있죠. 노이즈가 있고 이게 과연 펀더멘탈 훼손이냐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논쟁이 있는데 현재는 노이즈가 훨씬 더 크게 가격을 짓누르고 있다. 여기에 펀더멘탈로 좀 훼손이 일어나는 건 사실이고 중국에서 판매량 감소가 일어나고 또 치열하게 이 시장에 경쟁자들이 등장하죠. 그 경쟁자들이 단순한 어리버리한 애들이 아니라 GM, 포드, 아틀란티스, 현대차 이런 등 글로벌 시장에서 몇십 년 동안 플레이를 했던 강자들이 경쟁자로 나타나는 거죠. 네. 4680 이 원통형 배터리가 과연 얼마나 빨리 더 많이 생산돼서 장착이 되느냐. 다음 아르고 AI 포기 등 여러 가지 AI 자율주행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 그러나 희망도 있죠. 사이버 트럭 같은 종목들. 내년에 사이버 트럭이 굉장히 시장에서 활탈 것 같은데 엑소스켈레톤이라고 읽어야 되나? 네, 이러한 미래 먹거리도 확실히 있다. 양수 겸장일 수 있는데 일단은 펀더멘털 훼손이라든지 노이즈가 시장에 더 크게 반영 중이다. 이게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숫자로 보여주고 미래 먹거리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애는 얘다. 하지만 이제 과거처럼 V자 반등은 절대 안 나타나죠. 얘는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미 박스권의 가치는 이제 신선함이 없는 그러한 재료. 하지만 맛집이죠. 네, 신선한 새롭게 생긴 맛집이 아니라 기존부터 있던 동네 맛있게 하는 짜장면 집 정도 이 정도 의미. 그 집 가면 항상 충탄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생각. 그래서 항상 주식시장에서 제일 귀중한 것은 신선함이다. 신선함이 없어지는 거죠. 앨런 머스크 자체도 신선함이 없고 테슬라 자체도 신선함이 떨어지는 모습. 박스권에 갇힐 것이다. 박스권 바닥은 170달러, 위는 200에서 220달러. 이 정도 보고 시장에서 플레이하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다 아는 이야기지만 한번 같이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최근 주가 하락 이후 첫 번째 중국 시장에서 고전을 하고 있다. 트위터 인수로 앨런 머스크의 관심 분산이 주요 원인이라는 보도가 다수이나 자동차 산업 실적 둔화 우려보다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테슬라도 피하지 못한 수요 둔화가 나타나고 있다. 10월 만족스럽지 못한 중국 판매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다. 가격 인하를 10월 말에 하여 효과를 판단한 이르기지만 수요와 BYD 판매를 감안할 때 미흡할 것이다. 테슬라 차량에 대한 가격 저항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가격 저항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테슬라가 10월 중국 판매 대수가 71,704대 이렇게 팔았네요. MOM은 마이너스 13.75, YY는 31.8인데 MOM이 중요한 것 같아요. 감소를 하고 있다. 테슬라가 가격 인하가 10월 24일이었으니까 11월과 12월에 과연 효과가 나타나냐를 한번 지켜봐야죠. 가격을 인하했는데도 판매량이 감소를 한다면 구조적인 문제가 다시 드러날 거로 보여집니다.
모델 3와 모델 Y의 베이스 트림은 모두 30만 위안 이하로 보조금 수혜를 받는 대상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10월 중국 전기차 수요의 BYD 판매를 보면 중국 BYD NEV 수요는 68만 대로 전체 자동차 수요의 30% 비중을 기록하죠. MOM으로 1%밖에 성장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 자동차가 팔리지 않는 게 테슬라 자동차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전체 전기차에서 수요가 좀 둔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BYD는 21만 7,816대를 팔았습니다. 10월에 테슬라는 7만 1,000대를 팔고 글로벌 최초로 셀투 바디를 적용한 실 판매 대수는 11,267대를 팔았습니다. 이게 이제 BYD의 성적이죠. MOM으로 50.8%다. 새롭게 또 뭔가를 장착하고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MOM으로 또 많이 팔리네요. 섞여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좀 슬로우 다운하고 있다. 중국 시장 자체의 전기차가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시장에 또 떠오른 하나의 또 부정적 요인은 2023년 중국과 유럽의 전기차 보조금 축소 가능성. 전기차 보조금이 전기차 판매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죠? 2023년 중국 전기차 보조금 소멸과 유럽 전기차 보조금 후퇴 가능성으로 전기차 수요 둔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 보조금 소멸 가능성도 대두가 되고 있죠. 2022년 30만 위안 이하의 전기차에 대해서는 1.26만 위안 보조금 차가격의 4에서 5% 정도를 깎아주는데 이거하고 2023년 취등록세 면제만 연장을 해주는 그러한 조치만 남고 전체적으로 좀 보조금 제도를 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 전기차 시장 50%를 차지하는 영국과 독일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후퇴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영국과 독일에서 전기차가 가장 많이 팔리는데 여기에서도 보조금 후퇴 걱정이 있는 거죠. 영국은 전기차 보조금 아예 소멸을 시키고 독일은 전기차 보조금을 25에서 40% 축소하는 방안을 실행 중에 있는 거죠. 곧 실행할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120만 대 증설을 하고 있는데 이 물량 소화에 좀 시간이 필요하다. 갑자기 많은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중국과 유럽 주요 판매처에서 보조금 제도가 변경되거나 소멸이 된다면 동사의 판매에 치명타를 가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이러한 기본 펀더멘탈의 변화가 현재 앨런 머스크 자체 노이즈가 합쳐져서 주가를 짓누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텍사스 공장, 베를린 공장에서 각각 50만 대가 지금 나오죠. 상하이 공장은 20만 대. 그래서 20만 대 증설해서 80만 대에서 108만 대로 이제 상하이 공장도 증설이 되는데 내년에 120만 대 증설의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질 경우 이를 소화하는 데 좀 시간이 필요한데 여기에 보조금마저도 줄거나 소멸된다면 문제는 심각할 수 있다. 이 펀더멘탈의 변화가 현재 주가 하락의 원인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자동차 매출원가 우측, 그 다음에 중국 판매 비중 좌측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로 팍 치고 올라가는데 힘들지 않느냐. 그렇죠? 테슬라 중국 판매 비중을 이제 좀 꺾이는, 그렇죠? 좀 꺾이는 모습, 이런 모습은 살짝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 전기차 보조금 축소의 복잡한 모습이 나타나죠. 그렇죠? 네. 그래서 2023년, 2024년 독일에서는 뭐 6,000유로, 뭐 5,000유로 주다가 지금 4,500유로, 3,000유로로 줄이는 거고 2023년에 3,000유로만 지급을 하겠다. 영국은 2023년에 아예 폐지를 하겠다. 노르웨이는 부가가치에 25% 면제및 버스 전용차로 허용을 폐지한다. 이탈리아는 슈퍼카 브랜드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지금 하고 있다. 2035년 제외다. 슈퍼카는 뭐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제외를 하고 있다. 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네요. 네, 슈퍼카는 좀 봐주는 것 같아요. 내연기관 차지만 모두 다 전기차로 갈 필요는 없는 건데 2035년은 모두 다 전기차로 가겠다는 것들이 유럽의 생각들인데 그중에서 슈퍼카는 제의를 하겠다는 게 이탈리아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살짝살짝 전기차 시장에 좀 부정적인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개인적으로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세 번째 문제는 트위터에 대한 집중이죠. 이 부분을 해석하는 사람이 두 가지인데 무슨 상관이냐 영향을 크게 받는다 뭐 이런 생각이 있는데 트위터 인수로 인한 주가 조정은 핑계라는 의견도 많으나 시장은 그렇게 생각지 않는 것 같아요. 테슬라의 주식 오버 우량 해소는 그나마 다행이다.
테슬라 주식을 가지고 돈을 빌리지 않고 은행 차입을 통했는데, 최근에는 또 테슬라 주식을 가지고 담보를 바꾸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만약 담보를 갚지 못하거나 그런 일이 발생하면 또 우르르 시장에 물량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머스크는 10월 27일 트위터를 인수했다. 440억 달러 대금, 인수대금은 금융기관 도움으로 해결했다. 빌리거나 차입을 한 거죠. 앨런 머스크의 테슬라 주식 매각은 없었던 걸로 알렸다. 이렇게 해서 오버행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11월 4일 전체 인력이 50%를 해고했죠. 트위터, 경영진 포함 PR 팀, 컨텐츠를 관리하며 AI 영업 등 대규모 인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트위터에서 대기업 고객들의 이탈 및 이탈이 일어났고 또 유료화를 확대하는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데, 테슬라의 경쟁자인 GM, 아우디, 화이자, 몬델리지, 인터내셔널 등 대기업들이 유료 광고를 중단을 선언을 했습니다. 네, 몬델리지, 인터내셔널인 것 같은데 이름이 합쳐진 것 같은데 이 회사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라이벌들이 광고를 트위터에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유료화 확대를 가져간 거죠. 네, 일반인을 대상으로 월 8달러의 유료 계정을 확대하는 전략을 쓰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시장에 그렇게 좋은 평가는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애널리스트가 쓰신 말 중에 내가 좋아서 가지고 왔는데, 일론 머스크의 관심 분산 우려는 과도하다. 과거에도 테슬라, 스페이스 X의 트위터가 일론 머스크의 주임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테슬라 투자의 우려를 증가했지만, 그러나 이 앨런 머스크는 전 세계 정치, 경제, 하디스 등에 항상 참견하는 인물로 테슬라에만 집중한 적은 없었다. 그러니 이번에 트위터 인수도 그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게 또 관심 이름을 또 던지고 또 다른 또 관심거리로 갈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상당히 이 우호적인 발언일 수도 있지만 상당히 또 다른 데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또 그런 또 뉘앙스도 풍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개인적으로 트위터 인수가 테슬라 주가 하락의 50%는 트위터 인수가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가격이나 및 경쟁 격화는 나타나죠. 2023년 8월 사이버 트럭 출시 이전까지 경기도나 보조금 축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격 정책 변화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가격을 낮추면서 시장 Q를 늘려가는 그런 전략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구조. 결국 가격을 낮춘다는 것은 수익 구조를 망가뜨릴 확률이 있다. 물론 Q가 이제 커다랗게 증가를 한다면 똔똔 전략을 쓸 수 있는데, 밸런스를 맞춰갈 수 있는데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가 침체하고 또한 다양한 전기차가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나온다면, 그리고 테슬라에 대한 이걸 탔을 때 그 프라이드가 갈수록 준다면 시장에서 테슬라의 고전은 지속될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주가의 부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는 2022년 기대했던 4689 배터리 양산과 FSD 상용화가 2023년으로 지연됐다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테슬라의 주가 하락의 원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4680 배터리 양산이 건식 전공 공정에서 난항을 보인 거죠. 습식 공정이라는 것은 말 때 물속에서 이제 바른 다음에 말아서 말리는데 이런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이걸 건식 공정으로 바꾸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데 기술력도 높아야 되는데 4680 배터리를 만드는데 이 부분에서 좀 기술적인 난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2022년 3분기부터 텍사스 공장에서 4680 배터리를 생산 중인데, 생산 물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원가 절감과 생산 속도는 목표에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배터리데이 2020년 9월 23일 전국 공정 기술과 초고속 조립 공정을 통해 배터리 원가를 18% 낮출 수 있다고 발표를 했죠. 이는 4680 배터리 도입으로 인한 원가 절감 목표 56%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러한 어떤 비율이죠. 전국 공정 기술로 공장의 공간 효율을 10배 늘리고 원료의 에너지 환원을 10배 늘릴 수 있다고 언급하였고, 초고속 조립 공장의 경우 기존 공장 대비 7배 빠른 속도라고 언급할 정도로 자랑했습니다. 배터리 양산 공장 혁신이 지연되면서, 그러나 사이버 트럭 출시도 여러 차례 지연되고 있으면서 동사에게 어떤 얘 자꾸 거짓말을 하네. 생각보다 4680 배터리 양산에 문제가 있네. 이런 우려감을 나타내는 거죠. FS도 미국 정부가 어느 정도 다시 검토에 들어가고 상용화하는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이버 트럭 출시도 좀 연기되고 모든 것들이 딜레이 연기되면서 미래 먹거리에 대한 퀘션마크 나오기는 나오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뭐라 그럴까 좀 의심을 하지 않는데 속도가 중요한 거죠.
그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분, 환전의 속도, 방향성 이런 것들인데 이런 부분에서 시장 기대치를 채우지 못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FSD 상용화, 오토파일럿 관련 정책 당국과 협의가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FSD 베타 버전은 북미에서 16만 명의 소비자가 사용 중이며 2022년 말에는 북미의 모든 테슬라가 소비자에게 배포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AI 학습을 위한 도조는 2023년 1분기에 설치 및 적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2023년 1분기에 FSD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건의 충돌 사고로 NHTSA에서 오토파일럿을 조사 중이며 미국 무슨 자동차 조사 기관인 것 같아요. 10월에는 과장 광고에 대한 검찰 조사도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모든 게 바이든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은 게 원인일 수도 있다는 거죠. 바이든이 테슬라를 굉장히 강하게 견제하고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앨런 머스크도 FSD 상용화 로드맵 언급 시 항상 정책 당국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덧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자기도 이제 뭔가 목을 재워오는 것을 느끼니까 항상 빠져나갈 구멍을 파고 있는 거죠. 마련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좀 겁먹은 것 같아요. 자, 우린 첫 번째로 테슬라가 왜 저렇게 주가가 박살이 났느냐, 뭐 그런 이야기들 다 아는 이야기지만 한번 정리를 해봤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그럼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되느냐, 이대로 테슬라가 무너질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반등해서 올라올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알아는 봐야 되겠죠. 네. 긍정적 얘기는 첫 번째, 여전히 경쟁적 있는 자율주행 기술력. 경기도나 유동성 축소, 미중 갈등은 중기적으로 지배력 확대의 기회가 될 것이다. 최근 포드와 폭스바겐이 아르고 AI 투자를 포기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의 과점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거죠. 네, 독과점의 가능성. 포드와 폭스바겐이 아르고 AI라는 자율주행을 잘 만드는 회사에 대한 투자를 포기를 했습니다. 경기도나 유동성 축소 및 미중 갈등 심화로 경쟁 업체들이 투자 여력이 축소된 게 오히려 테슬라에게는 기회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중 갈등으로 중국 자율주행 업체들이 AI 기술 확보도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도심 주행 자유형 FSD 베타 상용 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은 확실히 올라갈 것이다. 이게 2023년, 2024년에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모멘텀의 1번 키워드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자, 아르고 AI 투자를 포기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됐는데 메이저 자동차 업체 입장에서도 투자 부담이 지금 증가하고 있죠. 최근 포드와 폭스바겐은 대규모 투자 자금을 투자했던 자율주행 업체 아르고 AI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포드는 레벨 4 이상의 자율주행 기술을 구현하는데 너무 많은 자금이 소요되고 전기차 관련 투자 부담도 커서 투자를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네요. 자율주행 기술은 주행 시 생길 수 있는 수많은 에지 케이스, 흔치 않은 상황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를 위해서는 방대한 실더로 주행 데이터를 확보하고 AI 기술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며 대규모 슈퍼컴퓨터에서 훈련시키는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AI 기술에서 모델의 크기를 키우는 것이 성능 측면에서 자금과 기술의 장벽이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더욱이 테슬라가 연내 미국에서 FSD 베타를 상용할 경우 경쟁 업체들도 기술 개발 속력을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신생 자율주행 업체들이 이를 따라가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르고 AI에 대한 포드와 폭스바겐의 투자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는 뒤집어 보면 테슬라에게는 유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그래서 중국에서 청년 실업이 증가하면서 테슬라를 살 수 있는 그러한 재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줄어가고 있고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기술력이 있는 기업인데 여기는 아르고 AI라는 회사에 대해서 포드와 그렇죠? 포드가 GM에 투자를 했다가 걷어들인 상황. 글로벌에 이렇게 많은 AI 관련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이 정말 줄 서고 있네요, 그렇죠? 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르고와 AI라는 회사를 처음 들었습니다. 여기 저희가 잘 아는 웨이모라는 회사도 있네. 엔비디아도 있고 아르고, 바이두, 프로즈. 네. 한번 어떤 기업들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동사의 두 번째 특징은 장점은 여전히 고비용 절감 능력이 세계 최고이다. 이 부분은 여전히 동사의 가장 큰 투자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죠. 어려울 때 돋보이는 게 온감 절감 노력이죠. 지난 2, 3년 공급이 부족했던 자동차 산업은 수요 둔화 국면에 지금 진입 중입니다. 경기 둔화의 폭이 관건이나 급격한 경기 침체가 아닌 이상 테슬라의 이익 체력은 2023년에도 견조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원가 경쟁력이 높은 상하이 공장의 빠른 증설, 신기술이 도입된 베를린 텍사스 공장의 본격적인 가동, 판매량 확대 등으로 고정비 절감 효과가 2023년에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핵심에 에너지 밀도가 계산되는 4680 배터리 셀 적용 시 대당 2,000에서 3,000달러의 비용 절감이 나타날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세계적이죠. 고용을 절감시키고 생산 방식을 근대화시키거나 변화시키고 핵심적으로 바꾸는 것은 테슬라의 유일한 특징이죠.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고유한 특징이죠. 몸이 가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테슬라는 2023년에 판매량을 40에서 50% 늘리기 위해서 대당 감각, 상각비 등 고정비가 절감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 고정비 절감폭은 판매량 증가 효과 이상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이유는 우선 원가 경쟁력이 높은 중국 상하이 공장의 생산 능력이 2022년 초 50만 대에서 11월 현재 100만 대 크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가장 싸게 만든 자동차가 많이 생산이 되면 당연히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상하이 공장에서 100만 대를 생산하네요. 상하이 공장은 미국 프리먼트 공장 대비 대당 투자 비용이 3분의 1 수준인데다가 기존 공장 증설 비용은 신규 투자보다 상당히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 만들어서 대수를 늘린 것보다는 이미 만들고 50만 대를 100만 대로 늘릴 때 공장 투자 증설이 훨씬 쉽고 비용도 적게 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한 2022년 가동을 시작한 베를린과 텍사스 공장은 아직 가동률이 낮은데 본격적으로 2023년부터 가동률이 상승하면 원가가 빠르게 하락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공장은 프리몬트 공장 대비 투자 효율성이 높고 기가 캐스팅 공법이 프론트 언더바디 확대에 적용된다. 기가 캐스팅 공법, 바디와 배터리를 일체로 만들어서 기하학적으로 만드는 거, 이게 가장 큰 능력이죠. 기가 캐스팅 공법이 확대에 적용된 테슬라는 기존의 171개의 부품을 2개의 부품으로 대체할 수 있어서 생산력이 크게 개선된다. 와우! 기가 캐스팅 공법은 기존의 171개의 부품을 2개의 부품으로 모듈러해서 바꿔버리는 거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171개가 들어갔는데 지금은 2개만 들어가는 게 정말 큰 생산 방식의 변화이다. 이게 테슬라의 가장 큰 장점이다. 뭐가 어떻게 바뀐지는 모르지만 2개밖에 안 들어간다는 것은 충격적인 거죠. 기가 캐스팅 이 적용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게임 체인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원재료 가격도 하락 중이다. 결론적으로 테슬라 원가 절감을 통해 판매 가격이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죠. 원재료 가격들이 4680 배터리를 만드는 데 들어간 여러 가지 원재료 가격들이 하락을 하고 있다. 이것은 동사에게는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열연 강판, 알루미늄 가격 이런 것들이 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 대당 생가 원가를 추정을 해봐도 그렇죠. 네,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모델 3의 중국 판매 가격 추이도 원가가 하락을 하니까 그만큼 가격을 낮춰주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그러한 상황. 이러한 것들이 동사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새로운 에너지 사업에 발을 담그고 있다. 에너지 사업이 매출액의 150에서 200%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죠. 미국 IRA법 시행과 유럽의 에너지 위기로 테슬라 에너지 사업은 고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다.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앨런 머스크는 에너지 사업 매출액이 150에서 200% 성장으로 자동차 산업의 성장력을 뛰어넘을 것으로 언급을 하고 있죠. 태양광 관련 예상 같아요. 에너지 사업 매출은 테슬라 전체 매출의 현재 5% 비중에 불과하고 BP 수준의 수익성을 기록하고 있으나 2023년부터는 매출 고성장과 흑자 전환으로 자동차 산업의 일시적인 성장 둔화를 만회하고도 남을 정도로 고성장을 하고 있다. 태양광 산업이 크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사업번 매출을 보면 자동차가 87%죠. 에너지가 5%, 서비스 및 기타가 8%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에너지 부분의 포지션이 성장력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테슬라의 대기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는 것도 동사 수익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네요. 네, 다섯 번째는 사이버 트럭 양산 가능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올해, 내년에 이제 동사의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4680 배터리 생산 증가와 함께 사이버 트럭 출시가 예상이 되고 있죠. 사전 예약 판매 개수는 약 120만 대가 넘어갈 것으로 알려져 있으면 엄청 줄 서 있네요. 자동차 산업 성장 둔화를 한 번에 해결해 줄 모델로 사이버 트럭 양산이 꼽히고 있습니다. 엑소스켈레톤 구조를 사이버 트럭은 엑스스켈레톤 구조를 사용해 중간에 무거운 프레임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 업체 대비 효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트럭은 엑소스켈레톤 구조를 사용한다.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를 가볍고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빼고 무거운 프레임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테슬라는 또한 지금부터 절반 가격의 엔트리급 전기차 플랫폼도 개발 중인 것으로 밝히고 있다. 엔트리급 플랫폼 전기차, 네, 사이버 트럭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올해 내년에 기대되는 그러한 투자 포인트라 보여집니다. 이제 미국에서 테슬라를 전망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앞에서 이야기한 장점도 있지만 가장 큰 장점은 이게 밸류에이션이 낮아졌다. 밸류에이션이 낮았다. 35배, 내년에 35배까지 낮아질 것이다. 한번 보면 지금 한 100배 정도 하죠. 그렇죠? 그런 것을 35배 정도로 퍼가 PER을 보면 올해 217배, 작년 올해가 49배, 내년에 36.6배로 밸류에이션이 크게 낮아지는 그러한 모습, 싸졌다는 거죠. 살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낮아진 밸류에이션. 자, 미국, 중국, 미국 월별 전기차 페니트레이션 침투율을 보면 중국이 많이 올라가죠. 유럽도 올라가고 미국도 올라가서 살짝 꺾이는데 다시 올라가겠죠.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은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차량 ASP, 차량 대당 원가, 차량 ASP는 살짝 하락, 차량 원가도 하락하니까 뭐 똔똔이죠. 다음 사업부별 영업이익을 한번 보면 자동차 부분이 영업이익 OP 마진이 19.8%가 나오고 전체는 17.2%죠. 네, 이랬습니다. 19.8. 자동차가 이 정도 이익이면 사실 좀 줄긴 많이 줄었는데 네, 두 자릿수를 아직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다행인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영업이익률이 좀 빠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그렇죠? 네, 이런 부분은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분 영업이익이 19.8%, 전체가 17.2%.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Q가 늘고 또 생산 방식의 변화, 비용이 준다면 20%를 넘길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은데 과거의 OP 마진이 어떤지 한번 봅시다. 네, 과거 영업이익률을 보면 2021년 12.1, 2022년 17.5, 그리고 2023년 19.1로 높아지네요. 제가 잘못 알았나? 갈수록 영업이익률이 높아지는 모습. 이게 테슬라의 장점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다시 결론으로 돌아와서 테슬라는 170달러에 거의 붙어 있다. 170달러가 깨지거나 170달러가 근처에서 유지되면 매수 영역이다. 지금 정도는 보초병을 좀 담궈 놓고 170달러 깨지면 다 배팅을 해서 200달러에 파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 중에 하나이다. 과거처럼 우상향으로 세상 하늘을 뚫고 올라가는 시대는 끝이 났다. 테슬라는 박스권 트레이딩이 정답이다. 박스권 트레이딩 하단은 170달러일 확률이 높아 보인다. 그리고 모든 악재가 지금 시장에 다 반영이 됐죠. 그래서 트위터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한다면 그리고 다시 내년에는 새로운 어떤 창의력, 로봇의 문제, 지금 로봇 이야기는 제가 하자는 로봇이라든지 사이버 트럭의 문제라든지 미래의 먹거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던져준다면 테슬라의 혁신성과 프론티어 정신은 주가 밸류에이션에 많이 반영이 될 것입니다. 일단은 170달러에서 200달러 놓고 보고 트레이딩을 합시다. 기존에 200달러 위에서 물려 계신 분은 어떻게 하나? 물타기 하셔야죠. 네, 와서 물타기 하셔서 단가를 낮추고 이럴 때 물타기를 하는 거죠. 이런 종목들은 물타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제가 뭐 마음 먹고 여러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야기지만 테슬라를 한번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다음에 뵙겠습니다.